얘들아 안녕. 우리 다음 주에는 프리미어 중급 3.15 정다면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 오기 전에 이 동영상을 꼭 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시작할게. 꼭 보고 와주길 바래. 자,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공부할 포인트는 정다각형의 개념, 그리고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정다면체의 개념, 정다면체의 종류, 그리고 도형 붙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이번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확인해 줘야 될 게 있는데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 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수월하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수업에 와줘요. 그럼 시작할게. 자, 정다각형의 개념을 보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을 정다각형이라고 하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3개 이상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해. 우리 그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5였어.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다 똑같이 5가 되고 이렇게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정삼각형 이 한각의 크기가 60도 이때 나머지 각들도 모두 60도, 60도로 같은 게 바로 정다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우리 정다각형은 당연히 잘 알 테니까 정다각형 내각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내각의 합을 구하려면 그 전에 내각이 무언지 알아야겠지. 자, 옆에 써있지. 다각형 안의 각을 모두 내각이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각을 내각, 말 그대로 내각인데 그럼 삼각형에는 각이 내각이 3개일 테고 사각형일 때는 내각이 4개이겠지. 자, 요 정도 숙지하고 넘어가는데 정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렇지, 삼각형, 꼭 정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모든 삼각형의 안에 있는 이 내각의 합은 다 180도야. 이건 우리 먼저 배웠지.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이걸 숙지하고 내각의 합을 공부하러 가볼게. 정다각형의 내각의 합. 그럼 대표적으로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을 기준으로 공부해 볼게. 그럼 우리 아까 정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했지. 그걸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해. 그럼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다 그어서 삼각형으로 나누어 볼게. 그럼 정사각형은 삼각형 2개, 정오각형은 삼각형 3개, 정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나누어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나누어지고 정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나누어지고 정육각형은 하나, 둘, 셋, 4개로 나누어지지. 그렇다면 정n각형은 n-2개로 나누어지겠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 12각형은 삼각형으로 나누면 10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그럼 정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나누어지니까 180이 2개가 될 테고 즉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2. 오각형의 경우는 3개로 나누어지니까 180 곱하기 3이 될 테고 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나누어지니까 180 곱하기 4가 되겠지. n각형을 굳이 표현한다면 정n각형의 경우는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n-2가 될 거야. 예를 들어 정 12각형이라고 하면 180 곱하기 10이 되겠지. 자, 이렇게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면 180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 오각형은 540, 육각형은 720도가 될 거야. 정n각형의 경우는 180도 곱하기 n-2가 될 거야. 예를 들어 정 12각형의 경우는 180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지. 자, 이제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했으니까 한 내각의 크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우리 정다각형의 정의에서 정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합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내각이 4개잖아. 4개의 크기가 모두 같다면 합을 4로 나누면 되겠지. 360 나누기 4. 그렇다면 정오각형의 경우는 540 나누기 5. 그렇지. 정육각형의 경우는
720 나누기 6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n각형의 경우는 내각의 합을 구한 다음 나누기 n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혹시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친구가 있으면 동영상 한 번 더 봐줘요. 그럼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정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정다면체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다면체란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야. 자, 중요한 포인트. 각 면이 모두 합동. 합동이라는 건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크기와 모양이 같아. 그런데 크기와 모양이 그냥 같은 도형들이 아니라 또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정다각형들이어야 해.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종류가 많진 않아요. 정다면체의 종류를 보면 일단 정다면체는 입체도형이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정다면체의 조건을 보면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상추로 고기를 싸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상추를 양쪽 면으로만 접으면 2면밖에 생기지 않지. 그럼 바깥으로 고기 국물이 막 새고 고기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상추나 깻잎에 싸먹을 때도 잘 생각해보면 2개의 면으로만 싸서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로 모아서 고기를 싸서 입에 넣는단 말이야.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입체가 되려면 적어도 면이 3개는 되어야 해. 그리고 또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했어. 한 꼭지점에 면이 3개는 이상은 모여야 하지만 또 각의 크기가 360도를 다 꽉 차게 되면 모아질 수가 없겠지. 모아지려면 모아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60도보단 작아야 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그리고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그리고 정이십면체 이렇게 오로지 5개 뿐이야. 이해를 하면서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꼭 숙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다면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 정다면체의 종류는 또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면의 종류, 구성하고 있는 면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어. 그럼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정삼각형이 3개 모인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자, 이 정사면체 살펴보면 그렇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였지. 그리고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4개가 모인 건 정팔면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한 꼭지점에 삼각형이 3개가 모여있지. 정삼각형이 5개 모이면 정이십면체. 자, 이 정이십면체를 보면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삼각형이 모여있지.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만약에 5개 모이고 1개 더해서 여기를 채웠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긴 360도가 돼서 모아질 공간이 없어. 그럼 입체도형이 될 수 없겠지. 그러니까 1개 더는 붙을 수 없다는 거. 자, 정사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도형은 정육면체. 한 꼭지점에 사각형 3개 모여있지. 그리고 정오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이면 정십이면체.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도 활동으로 정십이면체 달력 주사위 만들어 봤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한 꼭지점에 3개의 정오각형이 모이면 정십이면체가 된다는 거. 자, 특징 살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형 붙이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주어진 도형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길이가 같은